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대기환경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대기환경 기사산업기사의 실기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자, 먼저 필기를 지금 합격하고 요 영상을 시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축하드린다는,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이 했던 노력을 그대로 탄력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실기까지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전략, 그리고 또 주의사항, 이런 내용들을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출제 기준이 이제 24년까지 끝나고 25년부터 새로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대기환경 실기 출제 기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런데 시험의 기조가 점점점 바뀌고 있죠. 그거에 따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항상 저는 세 챕터입니다. 시험에 대한 개요, 가장 이제 뭐 단순한 정보의 부분이고요. 근데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자주 묻는 질문을 제가 해결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실기 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분석인데, 자, 최근 기출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시험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될 것인지, 요거에 대한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자, 가보겠습니다. 시험의 개요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필답형 100%입니다. 2020년부터 100%로 진행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갑자기 작업형이 들어올 일은 없어 보입니다. 계속 필답형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 시간 넉넉합니다. 너무너무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요. 합격 점수는 필기랑 똑같습니다. 60점 이상이기 때문에 60점부터 합격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항수는 20문항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항에 배점이 모두 동일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 12문제부터 합격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배점이 좀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으니까 넉넉하게 보수적으로 13문제에서 14문제 정도 맞춰주셔야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준비물은 흑색이나 청색 볼펜 플러스 계산기인데, 웬만하면 청색도 쓰지 마세요. 그냥 흑색으로 하시길 권장드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하나 더 가져가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뭐냐면은 연필이나 샤프예요. 왜냐하면은 웬만한 강심장 아니고서는 그냥 답안지에다가 볼펜으로 바로 써버린다? 아, 이거 실수할 수도 있고, 밑에 물론 연습장도 있지만은 실수할 수도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다음에 볼펜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할 때, 연습을 할 때는 반드시 연필이나 샤프로 쓰고, 그거 다 지운 다음에 볼펜을 쓰면 되거든요. 또는 덧입힌 다음에 볼펜으로, 그 다음에 연필만 싹 지워내시면 되니까 그런 식의 방법을 권장을 드리고요. 자, 답안 작성 요령인데, 소수점 정리에 대해서 아직도 뭐 얘기가 많아요. 딱 정리 드리겠습니다. 중간 계산까지는 소수점 4째짜리고요. 단위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 준비하실 때도 연습을 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계산은 다 중간 계산 4째짜리까지 끊어버리는 겁니다. 반올림 없이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중간 계산이 12.34, 67, 뭐 89,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8에서 반올림 하고 싶지만 그러지 말고 그냥 끊어서 12.3467 이렇게 중간 계산 써주시고, 그 다음 이제 최종답을 쓸 순간이 오잖아요. 최종답을 쓴다. 그때는 소수점 3째짜리에서 반올림해서 2째짜리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고, 이때는 반올림을 하셔야 되고 반드시 단위를 기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구한 다음에 이제 최종답을 구해야 된다. 최종답이 뭐 예를 들어서 10점 뭐 3, 5, 9, 뭐 2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최종답은 10.36 뭐 밀리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단위까지 서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위 가끔 빼먹으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최종답에서 단위 반드시 기입하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그냥 빵점 처리해도 할 말이 없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단위 쓰는 것까지 연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풀이 작성 요령인데, 사실 뭐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 답만 맞으면 어지간하면 다 정답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너무나 큰 오류가 생겼을 경우가 있거든요. 풀이의 논리가 안 맞는데 막 답만 맞는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부분 점수 감점 또는 아예 틀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방지, 부분 점수까지 1점도 감점되지 않게
우리가 답안지를 좀 만든다라고 했을 때 제가 가장 권장드리는 풀이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대부분의 전공서적에서 풀이하는 방식이에요. 대부분의 전공서적에서 풀이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갖고 중요 연소시에 GW를 구하시오 그랬다라고 했었을 때 산식이라는 걸 맨 위에 위치시킵니다. 산식이라는 건 뭐냐면 답을 도출할 수 있는 식 또는 답을 도출하기에 아주 필수적인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풀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식을 갖다가 맨 위에다 위치를 시키고요. 그 산식에 필요한 대입하기 필요한 인자들에 대한 설명을 쭉 나열하고 마지막에 산식에 인자들을 대입해서 최종 답으로 결론 내리는 이런 모양이 가장 이쁘다라는 거야. 가장 우리가 모범적인 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GW 구한다. 그러면 자 식 또는 산식은 GW 뭐 이렇게 되겠죠. 우리 n-0.21에 여기 AO 플러스 CO2 뭐 H2O 뭐 예시로 이렇게 SO2까지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들어가는 인자 뭐예요? 뭐 M이 얼마인지 뭐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AO가 얼마인지 뭐 얼마 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CO2, H2O, SO2까지 다 대입한 모양을 마지막에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2 마이너스 0.21에 뭐 여기 10점 뭐 7841 뭐 얼마에다가 여기 1.867 C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GW 계산값 나오죠. 그러면 그게 총 10점 뭐 35다 이렇게 둘째 자리로 정리해 주시고 단위까지 이렇게 기입하시면 이게 이제 모범 답안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산식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또는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식을 올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자 설명해주고 마지막에 대입하면서 마무리하는 이런 모양이 좋습니다. 물론 이게 좀 적용하기가 힘든 문제가 예외적인 거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논리의 흐름대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어지간하면은 정말 95% 이상의 문제들은 다 이 방식으로 연습을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제가 강의를 요 에듀피디에서는 2017년부터 그 다음에 원래 강의는 이제 2015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실 뭐 14년은 뭐 조교 시절이니까 빼고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건데 그동안 질문들이 크게 바뀌진 않아요. 약간 한두 문제 정도는 바뀌지만은 한두 질문은 바뀌지만 거의 그때부터 똑같은 질문들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특히 실기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시냐면은 자, 지금 뜨끔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필기에 합격에 겨워가지고 일단 그간 고생했으니까 2달 동안 고생하신 분도 있고 3달 동안 고생하신 분도 있고 뭐 한 달 만에 벼락치기로 붙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필기 합격 이후에 조금 행복에 겨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한 일주일 정도. 그리고 실기 접수 언제지 보니까 꽤 시간이 남았어요. 3주는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놀다 보면은 이거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접수하고 해야 되겠다. 실기 접수하고. 그리고 이제 접수를 해요. 그리고 이제 공부해야지 했더니 바로 발동이 안 걸립니다. 너무 한 3, 4주 쉬었기 때문에. 즉 그런 지금 상황이실 거예요. 그러다가 한 1주, 2주 지나갖고 야 이제는 2주밖에 안 남았는데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요런 상황에 도래해서 부랴부랴 지금 OT 강의를 시청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거의 점쟁이 수준이죠. 제가 지금 만나본 수강생만 몇 명입니까? 셀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랬을 때 시간이 없으니까 기출부터 빨리 하고 그냥 끝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OT 잘 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론 기출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거는 금방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출부터 하면은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시중에 막 유튜브에서도 막 기출만 풀어서 합격한 이런 얘기들이 막 흔히 뭐 저는 가짜 뉴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위험한 그건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인데. 자, 어쨌든 간에. 그리고 두 번째, 답안지 작성 시에 풀이가 다르면 값이 다소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요? 요거 질문 많이 물어보시죠? 그 다음 이제 공정시험하고 법규 부분 요거는 필기 때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실기 때도 출제는 되긴 된다는데 요거
안 해도 될까요? 아니면 해야 될까요? 자, 2주 남았는데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저 지금부터 공부해도 될까요? 다음 회차에 그냥 시험 볼까요? 자, 앞으로 시험은 더 어려워진다는데 어떻게 될까요? 요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시원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이론부터 기출부터 무조건 이론부터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론부터. 무조건 이론부터. 만약에 기출부터 한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어떤 베이스? 이론이 탄탄하게 잡혀있는, 특히나 계산 문제에 대해서 거의 90% 이상의 계산 문제가 실기 계산 문제도 지금 그냥 뭐 해설만 보면 풀이되는데 이해되는 거는 뭐 어려움이 없는, 풀이가 이해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기출부터 하셔도 상관이 없죠. 이미 이론이 다져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라는 거예요. 보통은 그 상황에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론부터 하셔야 되고요. 이론부터 왜 해야 되는지 그 설명은 계속 뒤에서 설명이 들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답안지 작성 시에 풀이가 다르면 값이 다소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죠? 자, 논리만 맞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논리만 맞으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기상에서 쫙 다 계산해갖고 계산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11.32가 나왔다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소수점 넷째 자리로 그냥 계속 원칙대로 끊어가지고 마지막에 반올림 했더니 11.41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다소 좀 소수점 차이가 나 보이는데 근데 이것도 둘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풀이상에 논리만 어긋나는 게 없으면 근소한 근사값의 차이는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간혹 가다가 정말 그런 문제는 사실 나오면 안 되는데 여태 제가 지금 대기환경 기출문제를 보면서 3번 나왔어요. 또 한 번이 바로 사실 전회차 24년 3회차에 또 출제가 됐는데 야, 이게 해가 2개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풀이가 아예 방식이 달라요. 1번 풀이가 있고 2번 풀이가 있고 답도 당연히 다르게 나오죠. 그런데 2가지 다 논리에 문제가 없어요. 이때는 뭐가 문제나? 문제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1번 풀이로 풀어야만 되는 조건을 주거나 2번 풀이로 풀어야만 되는 조건을 줘야 되는데 그 조건을 명확히 제시를 안 해주면은 이때는 수험자는 1번으로 풀 수도 있고 2번으로 풀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실 안 좋은 문제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뭐다? 논리만 맞으면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정시험하고 법규 부분. 이거 따로 공부하려면요. 지금 보통 2, 3주 전에 공부하시는데 시간 없어요. 그리고 가성비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또 추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 여기에도 시험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교재에 제가 아주 요약해 놓은 공정시험 법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살을 붙여줄 수 있는 추가 콘텐츠 필답 틈새 시작.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출판한 그 교재에 뭐 2판부터는 다 필답 틈새 시장도 다 수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업그레이드가 된 자료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수강생이든 수강생이 아니든 간에 제 카페 들어오시면은 다 요거 다운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자료로 다 해결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주 남았는데 합격 가능할까요? 당연 가능하죠. 타이트하게 하면 1주 남아도 합격이 가능해요. 실기. 절대 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다음 회차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시험은 더 어려워질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 분명히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죠. 자, 그 대비책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갖고 전략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2가지 우리 2연도만 봐도 그냥 기조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한번 이 표를 보시면은 쫙 두드러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숫자들이. 어디가 보이죠? 어디가 보이나요? 지금 딱 보니까 저는 방지 기술이 확 두드러지는데 숫자가 어떻습니까? 방지 기술이 거의 출제 비중이 50%예요. 50%. 많이 나오는 회차는 50% 넘어가는 거죠. 그럼 아무리 적게 나와도 8문제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8문제. 엄청난 그 문제 수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연소공학이 그 뒤를 잇는데요. 연소공학의 베이스가 돼야 방지기술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방지기술의 베이스를 쌓다 보면은 자연히 연소공학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한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소공학하고 방지기술. 그리고 우리 산업기사분들은 연소공학도 이미 과목에 없었죠. 연소공학이 다 방지기술 안에 수록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 그러니까 가장 실무에서 중요시되는 개념은 방지기술이고 걔를 뒷받침하는 과목이 연소공학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등이 개론이고요. 4등이 법규하고 공정시험 합친 겁니다. 그런데요. 자, 요거 퍼센트를 또 잘 보셔야 되는 게 개론 같은 경우에는 이 15.8%가 이 두 문제에서 네 문제, 다섯 문제까지 나오는 요 문제들이요. 대비만 하면, 그러니까 실기 교재에 있는 내용만, 기출만 준비를 해주면은 요거는 90% 이상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런데 공정시험 법규는요. 아무리 꼼꼼하게 대비를 해도, 그러니까 제가 제 교재에 있는 내용, 틈새 시장 보고 추가로 뭐 필기에 있는 공정시험 법규까지 뭐 봐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봤다 하더라도 50% 이상 맞추기 힘들어요. 네, 하더라도 50% 이상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아주 안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략은 우선적으로 방지기술의 힘을 아주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고, 여기는 모든 챕터를 다 샅샅이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도 손해날 게 없습니다. 너무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환기 파트는 조금 덜 해도 될까요? 시간이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환기든 흡수든 흡착이든 거기 있는 모든 집진 기술이든 다 꼼꼼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얘네들이 평균 요 정도 퍼센트를 가지다 보니까 여기 안에 있는 챕터들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대기오염 개론에서는 또 대부분이 기초계산에서 출제가 돼. 기초계산에서. 기초계산은 기초적인 뭐 pH 구하는 거, 기초적인 단위 환산 문제, 또 기초적인 온압 보정 문제, 또 기초적인 기타 뭐 압력을 갖다가 뭐 계산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또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델링에 대한 부분, 우리 모델링 관련해서는 뭐 상자 모델, 그 다음에 가우시안 모델의 뭐 가정 조건, 가우시안 확산 방정식 이용해 갖고 뭐 푸는 문제, 그 다음에 뭐 수용 모델하고 분산 모델 이런 거 다 배웠던 거잖아요. 이 실무하고 아주 연관이 있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고, 기타 모델링 관련해서 또 미기상학도 여기 약간 들어가지. 뭐 리차드 순수라든지 대기 안정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여기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대부분이. 자, 그 다음에 연소공학 파트에서는 단연 연소 계산입니다. 그리고 요거랑 방지기술이랑 합쳐져서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타 곁다리로 연소 이론들 나올 수 있어요. 자주 나오는 게 뭐 1차 반응, 뭐 이렇게 다루는 거, 반응 다루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연료의 종류 특성,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 있죠. 연소 특성이나. 자, 그 다음에 방지기술인데 제가 어떻게 해놨죠? 전부 중요하다. 전부 중요해. 그러니까 모든 챕터라도 하나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가장 가성비가 높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아, 선생님 저 시간 없는데 어떡하죠? 그럼 일단은 방지기술부터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방지기술 기출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론에 있는 방지기술부터 거기 있는 이론, 문풀부터 정리를 싹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을수록.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공정시험 법규 들어가는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한다? 교재에 있는 내용과 필답 틈새 시장으로 해결을 드린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필승 전략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우 어려운 문제 보게 되면은 약 한 10에서 2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수로 따지면 두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여기 출제가 된다라는 거야. 진짜 어려운 문제. 그러면 이거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순서는 이거는 나중에 하는 거야. 일단은 뭘 하냐? 일단은 16문제에서 18문제. 공부만 하면, 착실하게 우리가 준비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 맞추는데 총력을 기해야 됩니다. 자, 어렵게 나왔다. 4문제가 나왔어요. 변별력 문제. 진짜 초고난이도라 5문제 나왔어요. 그럼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입니까? 15문제죠. 그거 다 맞추면 합격합니까? 못합니까? 합격하지 하고도 남죠. 13문제부터 합격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항상 불합격하신 분들, 이번 회차 어려웠어요 하시는 분들 보면은 변별력 있는 문제
당연히 틀리죠. 준비가 잘 안 되니까. 그런데 뭐가 구멍이 나서 불합격 점수로 가냐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부분 점수 감점당하고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 암기 못해갖고 식을 한 문제씩 구멍이 나면 그 타격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 환경 기사 실기가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왜 그러냐면 맞출 수 있는 이 문제, 유형,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걸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출 수 있는 문제 이거 맞추기 위해서 사실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많이 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자연히 방지기술 또 연소공학 이런 필수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실 건데 가장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이 그래서 이론부터 해야 된다는 거. 기초계산, 연소공학, 방지기술의 개념을 쫙 정리하면은 아까 제가 퍼센트 봤지만 얼마가 정리되는 거야? 50%, 70%. 그리고 여기 90% 맞춘다고 하더라도 80%까지 정리가 끝나는 거야. 그럼 나머지 여기서 뭐 변별력 있는 문제 한 문제씩 틀리고 공정시험 법규 틀린다고 하더라도 합격 점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냐? 이론을 정리하는데 지금 이 OT 시청하고 계신 분 중에 내가 기초 계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는 연소 계산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방지기술 개념을 전부 다 꼼꼼하게 정리하진 않았다 하시면 반드시 요 개념들 요 지금 실기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완전히 독파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필승 전략이에요. 정말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정리를 꼭꼭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개념들도 나오죠. 뭐 필수 공식도 나오고 각각 뭐 장치들의 장단점, 뭐 공법들의 장단점, 특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건 기본입니다. 정말 잘 출제가 되는 부분들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기하고 실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필기는 이 정도면 되겠지로도 합격이 돼요. 왜냐하면 나 이거 흡수액의 구비 조건 공부한 것 같은데 아닌 것은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실기에서는 흡수액의 구비 조건 5가지를 쓰시오. 5가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2가지 정도는 쓸 수 있겠는데 3개가 이거 봤던 건데 뭐였더라? 이러면 3점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부분 점수. 그러니까 이런 데서 까이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됐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 나 완벽하게 쓸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이런 수준으로 달달달 하는 수준으로 모든 개념들을 정리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컨셉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도전은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합격에 아주 안정권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법이 2가지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개념과 개념이 융합되어 있는 복합 개념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실제 출제됐던 열 발생률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열 발생률 하면은 요거 이제 뭐 식서 보면 필기에서는 어떻게 구했냐면 연소실의 열 발생률 그러면 저위 발열량에다가 여기에 연료 투입량에다가 나누기 연소실의 부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간단하게 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지금 실기에서 복합 개념이 들어가면서 발열량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발열량이 아니고 이론적인 발열량을 주고 또 기타 손실 열량들을 준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론 열량 빼기 손실 열량 나누기 이론 열량 하면 연소 효율이라는 개념이었었죠. 그래서 연소 효율이라는 개념을 주고 여기서 발열량을 뽑아낼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대입하게 하면 이거는 지금 2가지 개념이 들어간 거죠. 연소실의 열 발생률, 연소 효율이라는 2가지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한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응용 문제의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개념이 하나하나 잘 정리되어 있으면 어때요? 응용 문제도 풀 수 있는 실력이 자연히 배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런 케이스도 있죠. 그냥 개념에다가 공학 기초 개념을 갖다가 집어넣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순환수의 pH를 구해라 이런 개념으로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순환수의 pH 구해라 이거 필기에서도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뭐 투입되는 염화수소의 농도, 유량 주고 거기에 투입되는 뭐 흡수액의 양, 뭐 또 순환수의 양 주고서는 걔 농도 구한 다음에
걔를 우리가 알고 있는 pH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요걸로 구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이거 중화적정 개념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 얘 지금 산성폐수가 나올 거니까 요거 중화시키기 위해서 알칼리성 물질 얼마 투입해야 돼? 또는 알칼리성 그 물을 집어넣을 건데 이 세정수를 얼마나 투입을 해야 돼? 요렇게 추가 개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pH라는 개념에다가 우리가 기초로 알고 있던 중화적정의 개념 요거를 융합시켜서 한 가지 응용 문제가 또 출제됐다는 거죠. 실제 기출 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 실기 문제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가 기출을 통해 갖고 유형 분석을 한다?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이론에 대해서 기초 계산에 대해서 정리가 된 친구들은 빠르게 이것들 그냥 기출 보면서 아 이런 유형이구나 머릿속에 학습이 돼요. 근데 이게 안 잡혀져 있는 분들은 이거 해봐야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빠져나갑니다. 실제 또 숫자 바뀌어서 나오면 조금 유형 바뀌어서 나오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저는 이론부터 하는 요 프로세스를 밟는 과정을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가 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해드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문제 101%로 완성하는 응용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용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지금 어디서 어떤 개념들이 융합이 됐고 어떤 기초 계산이 들어갔고 아 여기 푸는 과정에서 이 기초 계산이 없으면 이 문제가 풀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을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서 나중에는 응용 문제까지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배양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콘텐츠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셔서 대기, 실기, 필기, 공식 정리집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린 거고 필답 틈새 시장도 수강생의 요청에 의해 갖고 제가 만들어서 계속 업데이트해서 매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학습하면서 필요한 콘텐츠가 있다면 요청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뭐 만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청해 주시면 제가 10분 반영해서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100% 또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는 Q&A입니다. 자, 질문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소통을 하고 싶어갖고 유튜브 개설한 지도 5년이 넘었고 또 카페도 만들고 카페 만든 지도 거의 5년이 다 돼가. 그리고 오픈 채팅방까지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 제 뭐 유튜브나 카페 들어오시면 거의 링크가 다 나와 있는데 들어오셔갖고 실시간으로 또는 여러분들이 고민될 때마다 질문 남겨주시면 소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지 말고 앓지 말고 항상 질문해 주시고요. 시험 당일에, 전날에, 이틀 전에 너무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그때 정리한 개념이 정리가 될까요? 그때 시험장까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는 게 가장 좋다. 공부도 미리미리 해야 질문이 먼저 생기죠. 요거를 잘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실기, 대기 실기 오리엔테이션을 좀 마치고요. 저는 또 본 강의 또는 기출문제 특강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